사단은 가정을 역기능으로 만드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일 먼저 역기능으로 만들기 전에 그 저주라는 씨앗을 뿌리고 또 왜곡된 결혼관이라는 것을 심어놔서 가정을 뒤틀리게 처음부터 아주 시작부터 뒤틀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는 사실 처음부터 뭐 정상적으로 출발하리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초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우선 아담의 가정이 쓰러진 이후로 모든 가정이 사실은 이러한 저주와 역기능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정상적인 그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크고 작은 저주의 씨앗들, 부정적인 가치관들, 음란과 폭력의 씨앗들을 가정에 뿌리고 다닙니다. 가정의 행복과 평화, 자유를 파괴하는 일이라면 사단은 전혀 쉬지 않고 어디에서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탄의 책략으로 인해 말씀이 없는 가정에는요, 역기능이라는 열매가 자라나게 되고 그것이 고통과 중독, 폭력, 학대라는 가정의 강력 범죄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역기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또 사울왕의 가정도 역기능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식을 기다리라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이스마엘을 먼저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사실은 역기능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기능이라는 얘기, 우리가 심리학에서 쓰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역기능이 도대체 무엇이고 역기능 가정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그 기능적이다, 아주 기능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well functional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기능이 발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때 well functional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 그 펑션이 잘 돌아가지 않고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이 기능 마비요 또 역기능, 그러니까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꾸로 돌아간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기능 가정은 어느 가정이든지 이 역기능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이것이 심각해져 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파산될 때는 이제 손쓸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 역기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역기능이 무엇일까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빗 스투프라는 그런 박사님은요, 이러한 역기능 가정을 4종류로 구분하면서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이 혼돈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혼돈된 역기능 가정 중에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혼돈된 가정인데요. 이 가정은 권위도 없고 질서도 없고 훈련도 없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이 가정에는 지도자가 없는 것이죠. 각자가 자신의 문제를 결정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는 기준은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어느 누구도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뭐 자기 생긴 대로 자기 그 원하는 대로라는 표현이 이 가정에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좋은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가정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부모들로부터 그 영적인 그 어떤 그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혼돈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권위가 없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분명히 말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한 부모 자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모들 밑에서 자녀들이 그 방종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되고 온 가족이 어떤 질서와 권위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모들, 이런 그 혼돈된 가정의 부모들의 특징은 부모로서의 권위를 전혀 행사하지 않지요. 행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사하지 못합니다.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일관성 있는 법칙도 없으며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아이들을 교육하며 어느 때는 너무 유약한 부모, 흔들리는 부모로 보여지며 무책임하기도 하고 무능력하기도 하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부모로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고집이 센 경우가 많고 자제력이 없고 인내심이 없고 충동적이고 무질서하고 버릇이 없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러한 혼돈된 가정은 우리가 여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혼돈된 가정들 중에
그런 아이들, 자녀들 중에 특징이 훈련이 잘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No discipline. 훈련이 안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들을 볼 때 대부분이 이런 혼돈된 가정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경직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혼돈된 가정과는 전혀 반대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완고하고 율법적이고 권위주의라 오히려 이 가정에서는 정말 자유가 없이 이렇게 억눌림 속에서 경직된 분위기, 이렇게 굳어 있는 분위기로 살아가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정은 대부분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어떤 절대적인 권위와 결정권을 갖고 가정을 이끌어가며, 그러면 무엇이든지 부모가 결정한 것이라든지 어떤 법을 지켜놓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정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가정은 사실 문제가 있어도 제대로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표현했다가는 엄격한 권위주의자인 부모들에게 책망을 받기 때문에 감정의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간단합니다. 그 문제는 부모가 적당히 자기가 알아서 자기의 방법대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의 이 경직된 가정의 부모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되게 지식이 많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매우 종교적인 그런 가정에서 대부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종교적인 것이 어떤 생명으로 누리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율법적이고 위선적인 단계에 머무르게 되면 이 종교 자체가 사실은 모든 가정에게 굉장히 무서운 폭력 행위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종교 자체에 머물러서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단계에 머물러서 어떤 율법을 갖고 지켜야 될 어떤 원리를 갖고 강요해 나가면서 오히려 가정이 경직되고, 그리고 두려운 가정, 공포가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 지식이 많고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매우 종교적이고 율법적이며 권위적이고 엄격하고 심한 벌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곧 가정의 법이며 아이들에게 완벽하게 따라올 것을 강요하며, 그리고 자녀들을 타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부모들입니다. 또 자녀들은요, 누가 문제를 해결하며 무엇이 법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며 그 대신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고 잘못했을 때는 심한 벌로 상처를 많이 받고 타율적이 되며 반항적인 어린아이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율법으로 다스릴 때는 어느 정도는 참고 있지만은 잘못될 경우 반항아가 된다든지 가출을 한다든지 아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민 사회에서도 이렇게 자녀들이 탈선하고 또 엄청난 범죄를 행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대부분이 배경을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권위주의적이고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지 아니하고 너무 공부에 압박을 준다든지, 그래서 어디도 숨을 쉴 틈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마지막에는 가장 파괴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직된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밀착된 가정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가족에 대해 절대 충성하고 너무 밀착되고 엉켜 있어서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엉켜붙은 가정입니다. 너 없으면 나는 죽어. 우리 함께 무슨 일을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 이런 식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잘 놀러 다니고 가족 행사가 많고 가족 사업을 같이 하고 어디에 가도 함께 있고 무엇을 해도 즐거운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까워서 개인은 없어지고 가족만 있는 가정입니다. 가족의 결정은 누구보다도 중요하고 가족의 분위기와 전통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을 했어도 이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 가족이 자기 가족의 분위기에 흡수되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인격과 감정이 존중되지 않고 가족 단위로 존중받기 때문에 내가 라고 말하기보다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내가 라고 말하면요, 가정에서 완전히 반항아가 돼버리는 것이죠. 우리라고 해야 되죠. 그러므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러한 특성이 강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가족이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보다는 우리 가족이 싫어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싫어하면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또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는 결혼 문제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내가 원하는 상대자라고 해도 우리 가족이 싫다고 하면 싫은 것입니다. 또한 회의하는 가운데서도 자신만의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가족에 대한 의리가 없다든지 불성실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가족이 원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아주 절대적으로 그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착한 가정을 보게 되면요, 밖에서 보면은 굉장히 서로 사랑하고 다정다감하고 가까운 사이처럼 보이고 화목한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들의 한계가 분명치 않고 개인의 정체성과 개개인의 삶이 다른 구성원들의 그것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은 가정의 문제를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가정에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결정한 것을 최대한으로 지키는 의리가 있고요. 마치 서로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는 듯이 똘똘 뭉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정들은 그 특징 중에요. 결혼을 할 적에 며느리나 사이가 들어올 때 이때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때에는 이 가정에서 자기 가정의 어떤 풍습과 이런 것이 다를 때는 은근히 그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줘서 이혼하게 하고 우리 가정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그 부정적인 면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된 가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그 밀착된 가정과 그 반대되는 것인데요. 유리된 가정, 아주 이렇게 그 따로따로 논다라는 뜻입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유리된 가정은요, 밀착된 가정에 반대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제 갈 길로 가는 가정을 말합니다. 누가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고 누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의 중심이 없고 가족의 구심체가 없는 가정입니다. 서로 각자가 할 일을 하고 각자가 돌아다닐 뿐입니다. 가정에 모여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흥미가 없습니다. 아무도 가족의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문제가 생겨도 가족이 도와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독립심을 중요시하고 집안에서의 관계보다는 집 밖에서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가족이 무엇을 서로 함께 한다는 것에 익숙치 않습니다. 자, 이러한 부모들은 어떤 부모들일까요? 물론 자기 삶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부모는 자신이 그냥 중요하다고 하는 일에 열중하고 자녀들을 간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매우 독립적이며 한편으로는 고독하며 그래서 또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며 다른 곳에서 고독을 해결하며 가정은 단지 거쳐가는 하숙집과도 같으며 가족에 대한 가치가 없고 가족의 구심점이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가정을 우리가 4가지 가정을 역기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은요, 우리가 법으로 따져서 그 가정이 정말 디스플레인이 잘 돼 있냐 잘 돼 있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혼돈된 가정, 그 다음에 경직된 가정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가족 중심적이냐 아니면 흩어져 있느냐 이것으로 볼 때 밀착된 가정이냐 유리된 가정이냐로 봅니다. 이런 4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가정이 우리는 역기능의 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역기능이 조금씩 다 섞여서 특별히 어떤 부분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역기능의 가정은 이것이 전부 믹스드 되어 있습니다. 교묘하게 이렇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기능이 어느 정도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어떤 가정은 완전히 이제는 그 낙제 점수에 들어가서 가정이 깨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엮이는 가정이 이제 재미있는 것은 뭐가 재미있냐면요, 부모가 있을 때 역기능으로 그 가정에서 자라났을 때 자녀들이 그대로 그 역기능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가정의 어떤 그 기능을 이렇게 전수받는 것인데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서로 대화하는 스킬이 없는 그런 역기능이 있었던 가정에서는 자녀들도 대화의 스킬이 없게 됩니다. 또 그 감정의 어떤 그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컨프런테이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서로 직면하고 그 서로의 감정의 문제를 이렇게 대화로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나지 못한 가정에서는 또 그런 역기능에 빠지게 됩니다. 또 친척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친척들의 모임을 잘 갖지 않는 가정에서는 또 여전히 그런 역기능이 전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우리가 그 가정교육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요. 바로 이런 역기능이 전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기능의 그 가정의 특징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기능의 가정은 가정의 역할이 제대로 분담되거나 책임있게 수행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역기능 가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제나 갈등이 있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문제가 있는 줄 알지만 그것을 회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건강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갈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갈등을 직면할 수 있고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은 전혀 갈등이 없어야 돼. 그러면서 갈등이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냐고 회피해버린다고 하는 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완전주의의 결과이기도 하고 그리고 역기능 가정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역기능의 특징인데 우리 가정 갈등이 있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갈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갈등을 회피하고 무시해버리고 덮어둔다고 해서 그 가정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역기능 가정에서는 이렇게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경직되고 폐쇄적이고 사랑의 만남이 없습니다. 이대 관계로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그 필요성에 의해서만 만나는 것이지 사랑을 표현하고 슬픔을 서로 나누고 이러는 감정의 자연스러운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되고 폐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기능의 가정에서는요,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집안에 있는 문제들을 밖에 나가서 절대로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집 가정에 이런 문제 있지? 그러면은 무슨 문제? 하면서 그 문제를 회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역기능의 가정에서는요, 집은 있을지 모르지만 가정은 없습니다. 하우스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의 패밀리, 진정한 의미의 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숙생 이상의 의미, 그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기능 가정은 가족은 있지만 개인은 없습니다. 또 어떤 역기능은 개인은 있지만 가족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기능입니다.